안녕하세요. 부부 갈등 문제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부 침대가 항상 초만원이다. 이런 말은 심리학자 미실 다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부부가 둘이 침대에 누워있지만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까지 합하면 4명이 누워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코믹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미국 존 브래드 쇼라는 사람이 쓴 책,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저 어른 마음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남편의 행동이 이제 이해되지 않아서 아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 왜 애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난 도저히 당신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그 이유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5살 혹은 7살 혹은 10살짜리 아이가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살 때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때 인격적인 성장이 중지된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어른이라 생각하면 속이 상하니까 우리 남편 마음속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살고 있구나. 만약에 이 내면 아이 상처를 모른다면 남편 마음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아이의 상처를 모른다면 남편의 행동을 보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때는 철없는 행동을 보면서 꼴도 보기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면 아이가 아직도 어른 마음속에 살고 있다면 이런 부부들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부부가 아내분이 남편과 같이 부부 상담을 오셨는데요. 신혼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콩나물국을 끓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춧가루를 언제 넣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움이 붙었대요. 아내는 친정에서 배우고 본 대로 이 콩나물국을 팔팔 끓일 때,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서 콩나물국을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갖다 줬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콩나물국만 끓이고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고춧가루를 타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의 말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고춧가루 통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잠재의식 속에 일어나는 거부 반응, 방어기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이 방어기제로 인하여 짜증을 부리고 핀잔을 주고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투를 하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투사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투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요구를 거역하니까 그렇게 하면 맛이 없으니 팔팔 끓일 때 넣어 먹어야 맛있다고 박박 우겨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다가 끝내 남편이 폭발한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질이 나서 자기 아내의 그 싸대기를 갈긴 거예요.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 먹든 나중에 넣어 먹든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박박 우기다가 남편에게 싸대기를 얻어 맞았으니 참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지금 아내가 말하는 저 사건이 생각이 나느냐, 기억이 나느냐.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화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서적인 관계가 아직도 서먹서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콩나물 사건 한 가지만 들어봐도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계속 싸우는지, 이 부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문제예요. 이 정서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상담해 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상담이 되겠지요. 부부 상담사는 옳고 그름을 해결해 주는 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영혼을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닥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진전이 없고 하는 부부들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상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 중심형의 부부 상담입니다. 부부간의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해주는 상담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반영해주는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부부끼리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 상담사의 역할입니다.